우리가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서양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의 산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서구 문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문명은 기원전 1000년경에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중국의 주나라의 시작과 비슷한 시기죠. 중국의 주나라 이전에 은나라와 하나라가 있었다면, 고대 그리스 문명 이전에는 미케네 문명과 미노아 문명이 있었는데요. 그리스 본토에 있었던 미케네 문명의 마지막 왕이 트로이 전쟁을 이끈 아가멤논 왕이었는데, 미케네 왕국이 BC 1600년에서 BC 1100년까지 존속했다고 하니까 중국의 은나라 시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 이전에는 그리스의 남쪽에 위치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한 크레타 문명, 즉 미노스 문명이 있었는데요. 이 문명은 BC 2700년부터 BC 1500년까지 존속했다고 하니까 역시 중국의 하나라 시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크레타 문명보다도 1000년 이상 더 오래전부터 발달해온 고대 인류 문명의 두 축이 바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인데요. 이 두 문명은 지중해를 통해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문명 모두 고대 그리스 문명의 탄생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C 3300년경부터 쐐기 문자를 사용했던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첫 번째 문명이었는데요. 이집트 문명과 비교해보면 이집트의 조각이나 부조들이 평화롭고 단순화되어 있는 반면, 수메르의 조각이나 부조들은 성나 있고 공격적인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이집트의 부조들은 대체로 평면에 새겨졌고 벽면 밖으로 돌출하지 않았는데,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았죠. 그리고 주변에 이집트를 위협할 만한 적대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수메르의 부조는 벽면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경제적으로는 이집트보다 풍요롭지 못했고, 지정학적으로도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사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문명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집트인들은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곧 삶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삶이 죽은 이후에도 그대로 다시 펼쳐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의 예식은 두 번째 삶을 위해 장엄하게 치러졌고, 죽음과 삶의 이전 과정이 평화롭게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수메르인에게 있어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철저하게 단절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수메르인에게 있어 죽음은 그저 비통한 일일 뿐이었는데요. 이러한 수메르인의 세계관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인 우르크의 5번째 왕이었는데요. 일부가 신이고 일부가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을 뛰어넘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설정이죠. 그런데 이 뛰어난 길가메시 역시 일부가 인간이라는 이유로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길가메시가 이 비극적인 운명을 뛰어넘기 위해 여행을 한 기록이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로 남은 것입니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내 가슴은 무겁습니다. 가장 큰 인간도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가장 넓은 인간도 땅을 다 덮을 수 없습니다. 나 역시 무덤으로 가게 됩니까? 나도 그런 운명입니까?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는 죽음을 주었고 자기들은 생명을 가졌다. BC 3000년경에 쓰여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두려움을 너무나 처절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놀랍게도 후대의 모든 문학의 기초적인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벌하기 위해 산이 잠기는 대홍수를 일으켜서 인간들이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서 육지를 찾기 위해 새들을 날렸는데 돌아오지 않는 새가 있어서 육지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하죠. 그 외에도 뱀이 나타나서 인간이 먹을 불로초를 가져가 버렸다는 이야기도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여정처럼 여행하면서 온갖 일을 겪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의 원형이 담겨 있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인데요. 구약이 쓰여진 것이 유대교 지도층이 50년간 바빌론으로 이주했다가 돌아온 바빌론 유수 이후 약 BC 400년대니까 바빌론 지역에서 전승된 길가메시 서사시가 구약의 내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메르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걸로 끝이었고 어두운 지하세계에 갇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반면에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삶 속에서 함께하는 삶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영원성을 상징하는 큰 규모의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것인데요. 인류의 고문명에 이집트 문명과 수메르 문명만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고대 문명들이 생겨나고 없어져 갔죠. 기독교 문명은 이런 고대 문명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수천 년에 걸친 주변의 고대 문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서구 문명의 시작을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커다란 오류고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문명들을 문자의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저평가하는 것도 편견에서 시작된 커다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 갑골문이 있기 전에는 중국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기나긴 진화를 거쳐서 형성되기 때문에 문자가 완벽하지 못해도 말로 전달하는 언어는 이미 완벽하게 발달해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간 많은 원시 언어들이 근대 문명의 언어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 원시 언어의 표현력이 빈곤할 거라는 생각은 심한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편견을 벗어 던져야만 고전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수메르 문명을 대표로 하는 중동의 고문명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차단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지역이 현재 이슬람 문명권이 됐다는 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BC 3000년, BC 5000년까지도 내려가는 수메르 문명과 현재의 이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AD 600년대 이후에 생긴 종교일 뿐입니다. 이슬람교는 역시 예수 이후에 생긴 기독교와 함께 우열을 다툰 후대의 종교인데 이슬람 세계에서 아랍어가 기준이 되면서 모든 고문명들의 언어가 아랍어로 기록되어 그 내용이 상당수 보존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바빌론어라든가 예수가 썼던 아람어, 로마 시대에 썼던 콥트어까지 여러 고문명의 언어가 사라져버린 것은 불행한 일이죠. 또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코란의 가르침 때문에 고문명의 유적들이 파괴되어 버린 것도 역시 불행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AD 6세기에 만들어진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불은 현장법사의 대당 서역기와 해초의 왕호 천축 국전에도 언급된 석불인데 2001년 탈레반에 의해서 파괴돼서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AD 7세기에 이슬람이 정복하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은 불교 국가였던 것이죠. 찬란했던 고문명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초라한 현실에 있는 국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명이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광사업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양이 더 잘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양이 근대 이후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